포탈 중에 하나인 네이버의 극한적 불확실성 환경에서의 기업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한적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예를 들어 팬데믹이라든지 9.11 테러 사태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너무너무 불확실한 환경, 그러니까는 통계적으로 예전엔 이랬는데 요즘에 보면은 뭐 날씨라든지 기후, 그다음에 폭풍우,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측하기 너무나 힘든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이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네이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원래 제가 그 작년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 자체 목소리가 좀 작게 녹음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번에 최신 업데이트 자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네이버에 자료를 활용하면서 목소리 음량을 오디오를 제대로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 다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이 자료는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지에 2015년 8월에 게재된 사례 자료를 제가 이제 조금 최근 거를 추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불확실 환경하에서 네이버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환경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지 이장우, 김희천, 김동재 교수님께서 만든 자료를 요약해 가지고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 내용에서 네이버의 불확실성 환경하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 다음에 네이버의 성장 과정, 이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과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틀, 그래서 첫 번째, 환경의 극한적 불확실성과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그다음 극한적 불확실성 하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나름대로 저자들의 분석 틀, 그다음에 사례 분석을 위한 기업가 이니셔티브, 전략적 의사결정, 조직화,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니셔티브는 이따가 영어 사전으로 발음이나 그 개념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 텐데 가속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가속력, 창의력, 진취력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네이버가 극한적 불확실성에서 어떻게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해 갖고 성공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본 사례의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에 갖고 향후에는 어떤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보완이 돼 갖고 자료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네이버의 그 홈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네이버가 검색 엔진이잖아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회사 소개를 이렇게 딱 치니까 여기 나오신 것처럼 네이버에 소개해가지고 주요 관계사, 뭐 가치 실현, 홍보, 투자 정보, 뭐 스토리, 채용에 관련된 홈페이지 내용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라는 회사는 네이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는 수많은 SME와 창작자, 파트너들이 미래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테크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SME는 Small Medium Enterprise, 즉 중소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SM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뭐 활성화돼 가지고 뭐 네이버 홈페이지에 뭐 어떠한 그 가로치고 중소기업을 지칭한다는 의미 없이 그냥 바로 SM이 치니까 아 잠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스몰 미디엄 엔터프라이즈 중소기업, 그 다음에 이제 MMC라고 들어보셨죠?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이런 용어들은 이제 뭐 사전도 한 번씩 찾아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이버는 글로벌 ICT 기업으로 한국 최대 네이버 검색 포탈인 네이버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래서 검색 포탈로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최고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는 뭐가 있죠? 구글 있죠. 검색 엔진. 근데 요즘에 그 오픈 AI에서 나온 챗 GPT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인공지능 AI를 통해 가지고 무슨 지능형 대화를 통해 갖고 코딩도 해주고 레포트도 쓰고 어떤 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얘가 이제 검색 엔진이라든지 모든 지식 정보를 AI 인공지능으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쭉 그 레포팅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는 이제 구글이 완전 긴장을 하고 있다네요. 그런 챗 GPT라든지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검색 포탈인 네이버도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불확실한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서 AI 인공지능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앞으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라든지 동영상 카메라 스노우 디지털 만화 서비스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툰도 그 매출액이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웹 작가들이 요즘에 많이 뜨고 있고 메타 서비스 제페토 등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해가지고 좀 가상 현실 증강 세계 해가지고 제페토라는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또한 네이버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모빌리티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 플랫폼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세계 각국의 수많은 이용자와 다양한 파트너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설립 연도가 1999년 6월이고요. 본사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고 주요 서비스가 온라인 검색 포털 및 온라인 메신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이 광고라든지 콘텐츠 사업을 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해외 계열 법인에는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베트남,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외 여러 나라의 법인을 매출액이 6조 818억 원으로 나타나 있네요. 전체 인력이 본사 기준으로 2021년도 기준으로 4,595명이 있다고 그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는 최대 검색 포털 네이버뿐만 아니라 전 세계 2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 우리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메신저 이제 라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카카오톡보다 더 많은 해외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 메신저 라인이죠. 네이버에. 그다음에 여러분 뭐 동영상 서비스 웹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관련된 주요 프로파일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라인에 대해서 이 자료는 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라인을 통해 갖고 극한적 불확실성 환경 하에서 네이버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라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봅시다.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인 라인은 2011년 메신저 앱으로 시작한 라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이제는 메신저 이름을 넘어 사람과 사람, 기업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라인은 더 많은 글로벌 사용자에게 편리한 일상생활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AI, 그다음에 핀테크, 간편 결제, 음악, 게임, 여행,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앱을 연결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라인이 왜 저기 히트를 쳤냐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통신망이 다 두절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휴대폰도 먹통이 되고 다 그랬는데 이 메신저 라인이 이러한 어려운 동일본 대지진 환경 하에서도 통신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성능을 발휘해가지고 이때
폭발적으로 라인이 성장하고 인정받는 계기가 됐죠. 그게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라인이 최근 급격한 기술 변화로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파괴적 혁신자가 의외의 장소에서 등장하면서 극한적 불확실성 하에서 경쟁 우위와 경영 방식에 대한 기업 관심이 매우 높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극한적 불확실성 환경 하에서 파괴적 혁신자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AI라고 해갖고 챗 GPT 이런 것들이 갑자기 몇 달 전에 나와가지고 한 달 만에 한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늘어나고 막 그러는 폭발적으로 앞으로 이제 판도를 검색 엔진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산업에 존재하는 극한적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극복한 네이버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메소 모델로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메소 모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메소 모델은 네이버의 혁신 모멘텀을 기업가 이니셔티브, 전략적 의사결정, 조직화와 이들 개별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모델을 메소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요거 단어들 자세히 메소 모델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원어와 더불어 좀 설명을 영어 사전에서 자세히 드릴게요. 네이버의 이제 성장 과정을 잠깐 보자면 1996년에 이해진 이사회 의장이 삼성 SDS의 사내벤처 1호인 웹 글라이더 팀을 통해 검색 엔진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99년에 삼성 SDS에서 독립을 했고 2000년 7월에 한게임과 합병을 했고 2001년 9월 회사 이름을 NHN으로 변경을 했고 2002년에 코스닥 상장을 했죠. 그다음에 2005년에 국내 검색 포털 엔진 1위에 등극을 했고 2013년에 네이버 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쓰게 된 배경과 사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의 극한적 불확실성과 전략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업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초경쟁 환경에 노출이 되어 초경쟁 시대의 경영 환경은 극한적 불확실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어느 정도 아는 경우에 위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는 위험 대비 차원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는데 이 불확실성은 블랙 스완처럼 예측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거죠. 그 다음에 원가 우위, 차별화 우위, 집중화 우위 전략이 포지셔닝 전략 등 기존 전략 이론은 불확실성이 고조된 환경에서는 경영 환경에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본원적 전략 경쟁 우위에만 우리가 매진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런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한적 불확실 환경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는 인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창발성, 이머전스가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런 창발성에 대한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머전스, 아이디어, 창발성. 창발성은 각각의 구성 요소에는 없는 특성과 행동이 상위 수준이나 전체 구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창발성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 개념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메소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사례 분석 틀로 사용하는데 메소 모델은 주어진 경영 환경 극복을 위한 혁신 모멘텀이 기업가 이니셔티브, 전략적 의사결정, 조직화를 통해 가지고 네이버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창출해 왔는지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업가 이니셔티브 그래서 앙프리렌유어십 또는 앙프렌유어
이니셔티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요거 참 발음하기도 어렵고 프랑스에서 이렇게 건너온 단어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단어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혁신, 모멘텀, 그다음 조직화, 오거니제이션, 전략적 의사결정, strategic decision making 요걸 해가지고 이제 앞에만 따갖고 메소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는 발음하기가 힘들어갖고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원어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네이버 사전에서 영어 사전 검색을 요 단어로 해보면은 요게 나오는데 이제 사업가 또는 뭐 이제 모험적인 사업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식하고 영국식 발음을 한번 들어봅시다. entrepreneur, entrepreneur, 자, 영국식 발음 한번 들어보죠. entrepreneur, entrepreneur, 야, 발음 따라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entrepreneur, entrepreneur 여러 번 따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이니셔티브 하면은 진취성, 결단성, 자주성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initiative, 이니셔티브. initiative, initiative, 약간 영국식, 미국식 발음이 좀 다르는데 요즘에 initiative, 미국식 발음이 initiative, 대세를 이루니까 있는 이니셔티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탄력, 뭐 이런 걸 나타내죠. mom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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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멘텀. 자, 영어 단어 발음도 들어보셨고, 뜻도 좀 더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봤고요. 그래서, 메소 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어 발음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한국어로 기업가 이니셔티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업가 이니셔티브가 네이버의 혁신 모멘텀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슈페터라는 경제학자는 혁신을 기존 자원의 새로운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 창출을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죠. 네이버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인터넷 검색 시장과 일본을 중심으로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새로이 개척하는데 창업자인 이혜진 의장의 이니셔티브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독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정말 미미하게 투자금만 몇 년 동안 계속해갖고 수익도 못 내고 힘들었는데 이혜진 의장의 이니셔티브로 굳건하게 밀고 나가고 나중에는 성공을 하게 됐죠. 이 의장은 회사의 커다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시도와 실천적 기다림을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신시장을 개척했다. 여기 보면 실천적 기다림. 자, 이 실천적 기다림은 일본에서 라인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2000년도, 그러니까 2000년에 네이버 재팬 설립 이후에 2011년까지 아무런 소득이나 뭐 이런 거 없이 투자만 계속하고 이런 걸 이제 실천적 기다림이라고 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그 기저에는 창업자의 뜻과 의지, 이니셔티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해 갖고 기업가의 이니셔티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데 자, 네이버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은 환경에 대한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과 효율적 실행을 강조하는 전략은 곧 계획이라는 기존의 통상적인 관점과는 맥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네이버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소비자 반응과 시장 환경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면서 이를 발전시키는 진화적 전략 과정을 사용했다. 우리 회사에는 전략 부서가 없다. 전략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실험, 현장 중심성, 유연성이 내포된 진화적 전략 과정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조직화. 2014년 4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 웹툰, 웹소설, 동영상, 사전, 클라우드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있는 모바일 서비스 분야 6개를 선별하여 그러니까 셀이라고 하면은 뭐 조직, 세포라고 하죠. 세포로 이제 분할을 했고 셀 조직은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획,
개발, 디자인, 제반 기능을 포함한 소규모의 자기 완결형 조직으로 했다. 네이버는 셀 조직 단위를 소규모하여 창업 기업의 절박함과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는데, 네이버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자원,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셀 조직에 부여해서 창업 초기부터 강조한 고객 중심주의와 현장 중심주의를 구현하고자 했죠. 사용자를 늘 보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회사는 늘 잘 될 수 있고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이해진 의장의 말은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소비자와 현장의 목소리의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설명한 기업가 이니셔티브, 전략적 의사결정, 조직화는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양한 실험, 학습, 유연성이 요구되는 진화적 전략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현장 중심주의, 고객 중심주의를 고무시키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비전 설정이라든지 실천적 기다림, 그리고 과감한 결단으로 요약되는 기업가의 이니셔티브가 극한적 불확실성 하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진화적 전략 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화가 필수적이라 얘기할 수가 있고, 이해진 의장의 기업가 정신, 현장 중심주의, 고객 중심주의가 진화적 전략 과정과 이에 적합한 조직화를 이루는데 철학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네이버의 경영 방식이 발전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셀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상호작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종합해서 보자면은 이 표 1에 메소의 바탕으로 한 네이버가 극심한 극한적 불확실성 하에서 성공을 거두게 한 경영 혁신 모멘텀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가 이니셔티브, 전략적 의사결정, 조직화의 특징과 내용을 잘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자세히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특징은 기업가 이니셔티브는 명확한 정체성의 확립이라든지 기다림과 기회의 포착. 일본에서 거의 10년 넘게 11년 동안 기다렸죠. 그 다음에 전략적 의사결정은 진화적 방식으로 현장 고객의 중심을 둔다. 조직은 셀 조직으로 분권화해갖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평 조직으로 유연성 확보, 고객 중심, 현장 중심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 패러다임이 있는데, 요런 차이점을 좀 표 2에서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략 유형들과 기회 추구 전략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기회 추구 전략의 핵심은 급변하는 환경에 의해 창출되는 위기와 그 안에 포착되는 기회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한다는 것인데, 네이버가 추구하는 기회 추구 전략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약하자면은 이 전략 패러다임 비교표가 우리 앞에 메소 모드라고 그 핵심을 이 자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두 개의 표인데, 보시면은 포지셔닝 전략과 자원 기반 전략은 전통적인 기반이고요. 이 네이버는 기회 추구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전략 단계나 경쟁 우위 원천, 시장 조건, 경쟁 우위 지속 시간, 위험, 성과 목표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차이가 있는데, 우선 전략적 단계에서 포지셔닝과 자원 기반 전략은 매력적인 시장 상황이라든지 방어적 포지션의 구축, 그 다음에 자원의 구축과 시장의 확대 이런 데가 이제 전략 단계고, 기회 추구 전략은 혼돈 속으로 진입해 갖고 지속적인 이동이라든지 기회를 포착하는 거, 그 다음에 경쟁 우위 원천은 포지셔닝 전략에서는 긴밀하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춘 독특하고 가치 있는 전략적 포지션이 중요한데, 또 자원 기반 관점에서는 독특하고 가치 있으며 모방이 불가능한 자원, 이게 경쟁 우위의 원천이다. 그 다음에 기회 추구형 전략에서는 핵심 프로세스 및 단순한 규칙이 경쟁 우위 원천이고, 시장 조건도 변화가 느리고 잘 구조화된 시장에서는 포지셔닝 전략을 쓰고, 자원 기반 전략은
보시면은 변화가 다소 빠르고 잘 구조화된 시장, 그다음 기회추구 전략은 변화가 매우 빠르고 모호한 시장에서 사용한다. 경쟁 우위 지속 시간도 포지션이나 자원 기반 전략은 지속적인 반면에 기회추구 전략은 예측 불가적인 상황이고요. 위험도도 있어서 상황 변화에 따른 위치 변경이 어렵고요.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원 구축의 어려움, 기회 포착 및 실행에 있어서 매우 가변적인 위험을 갖고 있고, 성과 목표도 포지셔닝 전략에서는 수익성, 그다음 자원 기반 전략에서는 장기적 지배, 기회추구 전략에서는 생존과 성장이 성과에 대한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전략 패러다임을 아주 잘 표로 정리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난 30년간 지배해온 전략 이론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새는 어느 때와 다르게 환경 변화에 따라 절실하고요. 극한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영 환경에서는 기존의 계획주의적인 경영 전략과 고착화된 조직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반복적 실패 속에서도 지속적인 실천과 기다림으로 기회를 선점해야 된다. 또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진화적 방식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수평적이고 간결한 조직 구조를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들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그 네이버의 그 극한적 불확실성 사례를 통해 가지고 심화학습을 하였고요. 이 제목을 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논문 PDF 원본을 구해가지고 자세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자료 내용을 핵심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자료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